월요일이니까요. 역시 중국 증시 얘기해봐야겠죠. 오늘도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쉬셨나요? 네,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분위기가 영 좀 뒤숭숭하시죠? 오랜만에 집에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집에 있는 게 지금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국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시장 분위기는 좀 뒤숭숭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수요일 아주 약간의 조정 빼고는 계속해서 상승폭도 그렇죠. 꽤 큰 편이었고요. 좀 진단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주에 왔을 때 이 시간에 여쭤보셨잖아요. 일단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특별히 말씀을 드리자면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IPO 시장이 더 커진다. 특히 오늘 뉴스로 봤을 때는 미국을 제치고 IPO 시장을 1위를 했다. 정확히 수치적으로는 2015년도에 290억 달러 수주를 했고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150달러 모금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이 미국 시장까지 제치고 있다라는 일단 오늘 뉴스까지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상해 종합지수가 지금 현재 5,050포인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50포인트에서 일단 저번 주 금요일 날부터 5,000포인트를 제치고 5,000포인트 나왔다라는 좀 약간 시그널적인 의미를 봤을 때 원래대로라 치면은 한 1000단위수의 어떤 의미 있는 지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넘기진 못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역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긍정적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럴 때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상해 종합지수 월봉입니다. 2007년도 10월 8일 날 6,124포인트를 찍었었죠. 예. 일단 지금으로 봤을 때는 1차 목표가로는 6,100포인트까지는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5,000에서 6,000포인트면 그래도 20%의 업사이드 버퍼는 남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까지의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의 상승에 대한 부분을 즐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봤을 때 리코차 부총리가 대중창업 추진 정책을 했다라는 큰 이슈가 있었고요. 일단은 지난주 4일 날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장중 5% 정도 급락이 나왔어요. 일단 직원들 및 투자자분들께서도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힘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후 들어서 장중에 가파르게 땡겨서 장중에 플러스를 냈습니다. 예, 그만큼 이유가 없는 하락에는 정책적인 의지 그리고 80% 정도가 중국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대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코리아 시장에서 같은 정보의 우위라든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뉴스 및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일단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 역시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향방을 저희가 논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질문으로 이거는 그냥 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약 3개월 전쯤에 3천 초반이었을 때 중국 증시 얼마나 할까요? 그러면 그때도 5천 얘기는 있었는데 맞습니다. 사람들 반응이 에이 5천? 맞습니다. 4천은 확인해봐야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덧 5천을 뛰어넘고 오늘장에서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수대 밴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르긴 하겠지만 우선 5천, 6천 얘기를 해주셨고 어디까지 대충 예상이 가능할까요? 일단 증권가에서 단기적으로는 5,500포인트까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업사이드 10% 정도 남아 있고요. 일단은 이게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투자를 하느냐 굉장히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소위 ETF 투자자들, 예. CSI 300이라든지 중국 관련 펀드,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 지수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장중 급락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후강통 주식을 직접 투자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마다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종목별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요즘에는 ETF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가지의 또 팁이 이번 답변을 통해서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종목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략 그리고 투자 가능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때까지 좀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밸류가 좀 있는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오늘도 역시 중국 해양 유전 서비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역시 어떤 밸류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오늘은 중국 해양 유전 서비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인지 그리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까지도 그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PR은 18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부담은 없는 수준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국 최대 규모의 유전 개발 전문 회사. 그러니까 가스 탐사라든지 시추 부분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PER 얘기를 18배라고 하셨었는데 좀 뒤에 가면 좀 잊어버릴 것 같아서
보통 이 분야에서 PER 평균적으로 업체 PER이 어느 정도? 일단은 해양이라든지 예. 어떻게 보면 중공업 정도 같은 경우는 20배, 30배 정도가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충분히 쌀 수 있다고 부담이 없네요. 부담은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이따가 밸류에이션 부분은 좀 이따 자료를 통해 같이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일단은 가스 탐사 뭐 채굴 정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요. 부문별 매출 구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추 서비스가 50% 정도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전 개발 기술 서비스가 23% 정도. 그리고 탐사 및 공사연성 서비스 같은 경우가 지금 11% 정도 나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매출 구성들 자체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럴 때 많이 여쭤보시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유가 하락은 어떻게 생각할래라고 그러게요. 좀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유가 하락 이슈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주가 자체를 충분히 커버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좀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 밸류에이션 리스크라든지 유가 하락 리스크 어떻게 업종에 대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크게 빠진다 생각을 하면은 이미 이런 차트가 나와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건 이따 같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뭐 다음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밸류에이션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 저희 당사에서 말씀하는 재무 비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현재가 같은 경우에서 업사이드 괴리율이 5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 부분도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그 밑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영업이익률 측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ROE가 뭐 15% 정도 나오고 PER은 아까 18배 말씀드렸고요. PBR 같은 경우는 2.86배. 어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하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3년도 말 기준 40개 정도의 드릴링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시추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밸류에이션 부분 역시도 같이 좀 상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좀 차트를 돌아와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요. 차트 부분에 보시면은 지금 저는 지난주부터 좀 차트를 좀 말씀을 드려왔을 거예요. 예. 일단은 지금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29.94 위안 정도로 정고점을 찍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의 어쩌면 정고점 탈환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뭐 장이 하락을 했었고 업사이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은 예. 밸류에이션 부분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수를 하신다면 28.9위안 지금 정도부터 지금 60일선이 위치해 있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매수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부담 없으리라고 생각이 같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해양 유전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살펴봤고요. 앞서 화면 통해서 보신 것처럼 어떤 매출 구조를 보면 시장 변화나 전체적인 시간 흐름에 따라서 좀 대응을 잘 하고 이 변화에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또 유연하게 대응을 한다는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중국 해양 유전 서비스 요즘에 저희가 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주부터 이제 또 차트를 통해서도 많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전략에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종합 지수와 함께 중국 해양 유전 서비스 종목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